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오프닝 멘트 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사상 첫 대통령 보궐선거 이른바 장위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겨울 한국 정치권과 국민들의 마음이 뜨거웠었는데 한 곱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공정사회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데요. 그 과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이 꼽힙니다. 잠시 후에 서울대 박상인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상인 교수님 연결돼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내일 바로 대선 날이 다가왔는데요. 대선 후보들이 주요하게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공정사회입니다. 여러 가지 맥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먼저 이 불평등이 없는 사회라는 커다란 의미도 있겠지만 세부적으로는 그간의 어떤 재벌의 문제, 한국 경제의 상하 구조의 어떤 고착화된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정사회 실현 방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좀 개혁해야 된다. 그 관련 법안을 고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고민들이 많은데요. 일단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간 좀 공정위가 제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특히 지난 10년간 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신기업을 사실 표명을 했었고요. 네네. 그래서 공정위가 사실 기업에 대한 시장의 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제검찰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역할을 좀 충실히 또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고요. 실제적으로 공정위가 직권인지를 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신고를 받지 않고 공정위가 직권으로 인지해서 이제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인데요. 그런 직권인지 조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자, 이 과거의 좀 사례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직권인지 외에도 이번에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통해서 정경유착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일환으로 또 어떤 경우는 공정위의 그 기능을 이용해서 정치권 또는 대통령이 특정 기업이나 재벌들 길들이기 수단으로 쓴다는 의혹도 계속 또 제기가 되고 있는 편이죠. 네. 이번에 특히 그 CJ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 무혐의 처분이 났더라고요. 네네, 영화 계열사가 만든 영화를 자기 CGV에 몰아줬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 시점이 또 CJ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좀 미운털이 박혀서 어려움을 겪던 시기하고 겹쳤기 때문에 또 그런 오해를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공정위가 사실 그 시장에서의 감시자 심판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되는데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좌지우지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정위 개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공정위라는 칼이 좀 독특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지난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심사도 할 수 있고 심판도 할 수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이 공정위가 검찰에 얘기하지 않으면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위 권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 과거 인터뷰에서도 교수님이 대기업들은 공정위라는 길목만 잡으면 손쉽게 여러 가지 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정경유착의 양상도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과거엔 좀 국가가 힘이 세고 즉 공정이라든지 국가가 힘이 셌다면 지금은 오히려 재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자본들이 더 힘이 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좀 그 양상이 바뀐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한 80년까지는 정부가 재계보다 더 우위에 있었다고 생각들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군사 정권하에서 그랬는데 민주화 이후에는 흔히들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경제적인 우위가 더 확연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공정위가 좌지우지된 적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정위가 오히려 재벌 대기업들의 영향력, 특히 공정위 출시 오비들이 법무법인에 굉장히 고문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또 공정한 심판이 아닌 오히려 그 선수인 재벌 대기업들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 않는가라는 또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사례가 어느 쪽으로 딱 나눠지진 않는데 지금 이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소추하고 심판까지 하는 이 공정의 막강한 권한 얘기 사실 지난 대선 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된다.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데요.
네, 전속 고발권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네. 또 이제 그 소추와 심판 기능인데 사실 소추와 심판 기능을 한 기관에서 검증 기관에서 수행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네. 공정위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조직의 모범이 된 게 미국의 FTC입니다. 네. FTC가 전형적으로 심판 소추 기능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독립성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조직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독립성을 유지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지 심판 소추가 분리된 나라, 호주 같은 네. 나라도 있습니다. 또 일치하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 이 제도의 차이는 아니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네. 전속 고발권 폐지, 사실 뭐 폐지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냐, 뭐 네. 남발이 되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안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속 고발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많은 문제가 해소가 될 것이냐, 네네. 그것도 역시 아닐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이거 역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공정한 경제, 공정한 사회를 나아가기 위한 개혁에서 하나의 작은 요소는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이렇게 큰 논점이 돼야만한 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런 논의들이 자칫하면은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을 가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듭니다. 예,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결국은 제도의 운용이나 제도의 어떤 태생적인 오류라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독립성 얘기를 하셨거든요. 과거에도 네.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독립된 위원회가 아니라 일종의 행정위원회다. 즉, 뭐 국가든 누구든 힘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원회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이 네. 좀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이게 행정위원회, 저희는 미국하고 좀 달라서 네. FTC 같은 독립위원회에 대한 법적 지위를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헌법에 규정하지 않는 이상은요. 네. 그래서 이제 행정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독립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행정위원회가 아닌 행정부처의 하나의 소속된 청단위로 있으면서도 독립성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경우가 그렇거든요. 그것은 결국 인사 문제하고 직결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그 상임위원들을 어떤 식으로 뽑고 또 이 사람들의 임기를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사실 독립성의 핵심 요인이지 그것이 조직의 형태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외국도 우리와 같은 경우에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거군요. 네네. 예. 그렇다면 지금 사실 후보들 중에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 나오신 분들은 뭐 그 이른바 상임위원을 국회 추천 비율을 좀 높이고 그래서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좀 더 독립성을 갖도록 하자라는 어떤 후보의 주장도 있거든요. 그런 네네. 부분들이 좀 타당한 접근이다 이렇게 봐야 그래서 될까요? 그 독립성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바로 방향은 잡혔는데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국회 임명 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꼭 독립성 높이는데 충분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한편에 들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임명 동의하면 아무래도 전문성 같은 거를 따져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 또 하나는 너무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는 당파적인 임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전체의 5분의 3 정도의 동의를 받을 수 있고 또는 자격 조건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조건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추가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맥락은 공정사회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공정성 이 더 문제다 이런 약간 언어적인 유희가 있지만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재벌 개혁 문제 뭐 교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고 또 여러 사회적 광편으로 알리고 계신데요. 네. 이 재벌 개혁과 공정의 문제 저희가 좀 묶어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막강해진 그 재벌 혹은 기업 혹은 자본의 권력을 통제하거나 나누지 않으면 계속 이 구조가 방치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당연한 말씀이고요. 사실은 이게 공정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것이 재벌 개혁의 문제에 대안으로 다뤄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공정거래법에 사실 경력 집중 완화를 위한 그 규정들이 제3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항들은
보통 다른 나라에 있는 경쟁법하고 비슷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경제력 집중의 문제는 대부분이 그 특성상 사전 규제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를 통한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독립성 집행은 시장 지배적 지위라든지 불공정 거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질적인 부분 이야기를 안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것을 재벌개혁 문제로 섞어버리는 우를 좀 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적인 접근 이것들이 지금 후보들 공약에서 많이 부족한데 앞으로 새로 이 대통령이 이제 곧 우리 당선이 되실 텐데요. 새 대통령이 정말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 한국의 경제 질서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의지가 있다면은 이 부분을 애써 외면하면 안 된다. 회피할 수 없고 정면 돌파하고 마주하고 바꿔나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공정거래법이라든지 관련된 법 개정들이 사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의 공정성, 집행의 강화 문제가 동의가 돼야 되지 순서가 지금 좀 바뀐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집중해야 하고 또 어떤 순서로 진행된다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이 앞서 경제정책 관련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이야기하면서 중소기업 중시, 그러니까 지금은 4차 산업은 중소기업 그리고 산업이 아니라 기업이 중심이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럴수록 사실은 이 공정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신세자가 먼저 질서를 그렇다면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맞습니다. 좀 공정성의 문제가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통한 시장에서 심판 기능을 충실히 사후적으로 하는 기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사회에서 공정 경쟁이 안 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입니다. 경쟁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없다는 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문제, 이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해소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약자의 재산권 보호가 안 됩니다. 성공을 했을 때 성공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지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자의 재산권 보호 문제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성결이 되지 않고 공정거래법을 현행법을 집행을 강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일의 선후가 있고 앞뒤가 있는 것이죠.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자꾸 회피하기 위해서 더 피상적이고 대승적인 문제에 자꾸 집착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 좀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새 대통령이 그런 희망도 가지고 앞으로 이틀 있다가 아마 새 대통령 당선인이 나올 텐데 정말 진정을 가지고 국가민족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새로운 나무, 새로운 미래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기존의 거대한 기득권의 나무 가지를 잘라낼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경제 공감사전 여러분과 함께 개념 또 단어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 얘기 앞서 인터뷰한 공정사회 얘기입니다. 수저계급론 이런 사회 불평등 얘기 많이 들어왔죠. 저희도 많이 다뤘습니다. 이제 이렇게 너무 기울어져 있어서 약자들은 태어난 것 자체가 슬픈 일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회가 봉쇄된 것 바꿔야 한다. 또 전체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새로운 기회를 여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공정성에 대한 얘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패가 없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며 경제적 약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바로 열린 공정사회라고 합니다. 앞서 인터뷰에서 나왔듯이 이미 기득권을 차지하고 이미 덩치가 큰 기업들, 그 노력과 그 가능성과 그 힘은 인정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나무들, 새로운 묘목들이 자라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공정하다 얘기할 수 없겠죠.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역할이 바로 국가고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요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고요. 기구에 대한 개혁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공정사회가 좀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톱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 특별 인터뷰도 잠시 후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 소식에서 간단하게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황금 연휴 덕분에 유통업체들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적표는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톱뉴스 2대12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코스피 어떤 상황인가요? 아직 장 마감 전이죠? 네, 아직 마감은 안 했는데요. 좀 전에 보니까 코스피 지수 장중 한때 2291.12까지 오르면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기업 실적 호조,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국내 증시 저평가, 매력,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동안에도 좀 꾸준히 올랐는데요. 오늘은 특히 간밤에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중도 성향인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의 승리가 확정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호전되는 영향이 컸습니다. 그동안 극우 성향인 마린 르펜이 당선이 되면 프랑스도 유럽연합을 탈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좀 리스크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네. 그런 불안감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그 증시 상승으로 이어진 거고요. 여기에 또 우리 증시는 해당했던 지난 5일에 미국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호조, 그리고 또 유가 반등 이런 호재로 동반 상승했거든요. 네. 이것도 뒤늦게 좀 반영이 됐습니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는 좀 주식하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이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면서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예,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또 이어지는 이 증시 전문가와 함께 증시 분석하는 인터뷰에서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월 초 황금 연휴 굉장히 돈도 많이 쓰고 이동도 많을 거다라고 했는데 유통업체들 성적표 의외로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도 들어왔네요. 네, 5월이 원래 이제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많으니까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네. 원래 소비가 좀 많은 달이고, 여기에다 징검다리 연휴 때문에 이 소비 특수가 상당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높았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유통업체 매출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신세계 백화점 매출은 기존점 기준으로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롯데백화점은 3.2%, 그리고 현대백화점과 AK플라자도 각각 2.5%, 5.5% 늘어난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연휴 기간이 2배가량 길어서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있었는데요. 봄 정기 세일에도 사실 매출이 지지부진했는데 황금 연휴마저 이렇게 좀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그저께하고 어제 미세먼지, 특히 황사가 심했었잖아요. 네네. 아침에 아마 외출 계획 세웠다가 미세먼지 재난 문자 이런 거 받고 그대로 집안에 머물렀던 분들 많았을 텐데요. 맞습니다. 보건당국이 어린이, 노인, 폐심장 질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되도록 외출을 삼가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권하니까 나가기가 좀 찝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세먼지를 가장 큰 악재로 꼽을 수 있는데요. 소비 심리도 크게 회복된 것이 아니라서 이래저래 대목을 좀 망쳤습니다. 유통업계는 이제 5월 둘째 주에 다시 세일 행사에 돌입하면서 부진했던 매출 회복에 나서겠다라는 전략인데요. 네. 실제 매출이 많이 늘어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세먼지도 복병이었군요. 이 와중에 좀 매출이 크게 늘어난 품목도 있나요? 네, 바로 가전제품인데요. 저도 사실 주말에 이제 공기청정기를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네.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게 워낙 심하니까 이제 공기청정기 판매가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네. 또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다가 이제 빨래 못 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래를 건조시키는 기능이 있는 가전제품 판매 늘었고, 또 이제 슬슬 더워지니까 에어컨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이마트의 가전제품 매출은 26%가량 늘었습니다. 공기청정기 그리고 에어컨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리고 또 지난 한 달간 이마트 공기청정기 매출액도 40억 원으로 이 개점 이래 한 달 매출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의 경우에도 1일부터 6일까지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같은 이 가전상품 매출만 28.5% 증가했습니다. 예, 이 우산장수와 소금장수 비유가 떠오릅니다. 자,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온라인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요?
네, 금융감독원이 만든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이 파인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파인 검색하면 바로 뜹니다. 오는 7월부터 여기에서 이 개인정보 노출 등록과 해제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뭐 예를 들어 신분증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고가 났다. 이러면 이제 금융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청을 받은 은행 실무자가 금감원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신청 내용을 별도로 입력하는 시기였는데 네. 뭐 이 과정에서 누락되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비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최근에 신분증을 분실한 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은행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이 신분증을 준 20대가 이를 도용해서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서 물건을 사려다가 잡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 네. 앞으로는 뭐 이런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나면 바로 파일에 접속해서 등록하면 예방할 수 있으니까 한결 좀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좀 빨리 신고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수요일마다 금융감독원과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통신사 간 번호 이동, 닷새 간 중단된다고 하던데요. 이제 좀 경쟁도 치열해지겠다 이런 전망도 나오네요. 네, 지금 시동점유율 1위인 이 SK텔레콤이 전선 개편을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11일 저녁부터 닷새간 통신사 간 번호 이동이 중단됩니다. SK텔레콤 전선만 중단되긴 한데 이제 통신 3사가 고객 혼란을 좀 막기 위해서 SK텔레콤 물론이고 뭐 KT 그리고 LG U+로의 번호 이동도 중단하기로 한 건데요. 앞서서 이제 번호 이동 시장이 갤럭시 S8 보조금 대란으로 한바탕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뭐 통신 3사가 갤럭시 S8에 대해서 뭐 불법 보조금을 5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급하면서 번호 이동하는 고객들이 많았는데 지난 3일에 이 번호 이동 건수가 하루 2만 8천 건을 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너무 기승을 부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니터링 강화하면서 지금은 보조금이 대략 한 3, 40만 원대로 좀 줄었고 그 여파로 5일과 6일에는 번호 이동 건수가 10,000건대 초반 그리고 7일에는 8,000건대로 줄었는데요. 하지만 이 통신 3사가 번호 이동 중단 기간을 전후로 해서 가입자 유치에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이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일부 유통점에서는 보조금을 4, 50만 원 정도로 제시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전산 중지 기간에 온라인으로 약식 가입을 받고 이제 전산이 열리면 개통 처리하는 방식을 좀 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전산 개편이 끝나는 시기에 아마도 대란이 다시 한번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예,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지금 한국 증시는 3시 반까지 장 마감입니다. 앞서 뉴스에도 나왔지만 사상 최고치도 또 경신됐습니다. 3시 반, 지금 장이 끝난 직후 3시 33분 40초 지났는데요. 따끈따끈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배경이 무엇이고 또 어디까지 오를지 우려점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장 마감됐는데요. 오늘 시황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가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292.76, 저도 처음 보는 지수대인데요. 오늘 1포인트나 강하게 오르면서 시장이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낙폭이 컸었던 내수주 쪽 제약바이오 섹터주들과 화장품 섹터주들의 강세가 돋보이는 가운데 네. 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힘을 내주면서 오후장에 더 큰 힘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2291, 2350 전망이 뭐 굉장히 가능할까라는 질문이었는데 이제는 되겠다라는 말로 바뀌겠네요. 사실 뭐 전망치가 항상 뭐 수정되기는 합니다만은 뭐 최근에 뭐 노무라증권 같은 곳에서는 한 3천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감은 좀 상당히 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그동안 좀 글로벌 기업들,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글로벌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많이 오르지 못했던 까닭에 네. 저평가 이슈가 좀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관련 뉴스를 열어보면 다 저평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지수가 올라간 배경으로서는 뭐 실적,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매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뭐 구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어떤 배경, 힘의 원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힘의 원천이라고 한다라면은
일단은 글로벌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강하게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강하게 특히 견인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기업의 실적도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우리 뭐 경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정치적인 안정세가 일단 일정 뭐 내일이면은 어느 정도 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대감을 이어갈 수도 있겠고 또 해외 뭐 미국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유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대선 이후에 시장에 어느 정도 좀 화합하는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세가 되면서 글로벌 이제 유동성 자금들이 리스크 자산 쪽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는 흐름들이 국내에도 유입되면서 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위험할 때는 안전한 쪽 자산으로 몰리고 조금 가능성이 보이고 안전할 때는 또 약간 위험 자산, 좀 베팅이 높은 쪽으로 몰리는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코스피 이 고공행진을 보고 많은 분들이 나랑은 무슨 상관이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약간 체감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차피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몇몇 주들 혹은 몇몇 기업들의 실적에 국한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외국인들의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역시 외국인들이 매매하기 편한 인덱스 쪽, 특히 이제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만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 특히 지금 삼성전자 원톱의 힘으로 시장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견인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초강세고 신고가지만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몇 개 되지 않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신고가가 아닌 상태. 물론 52주 신고가라고 그러면 52주 신고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생애 최고가를 누리는 종목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체감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아직도 원금이 오지 않았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보통 PER 이렇게 뭐 많이 얘기하시던데 지수가 실적을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저평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코스피 증시 지수가 실제로 기업들이 거두고 있는 실적 혹은 기대감 이런 것들을 반영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이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항상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항상 컨트리 리스크가 많이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항상 저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 뭐 다른 여타의 신흥 국가들보다도 10% 이상 저평가된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태고 글로벌 선진국 대비해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다라는 얘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몇몇에 집중된 수급의 힘 때문에 다른 여타의 종목들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못 오르는 데 있어서 수급이 부진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우리 시장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시장의 그동안의 상승을 못 믿었던 까닭에 계속적으로 펀드 환매도 좀 많이 나오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성향이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변해 있는 흐름 때문에 오히려 종목들의 힘이 좀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뭐 매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특히 과거에 어떤 뭐 위기 같은 경험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증시가 이렇게 지금의 저평가를 극복하면서 막 고공행진을 하다가 급락하면 어떡하냐. 사실 이런 것들을 노린 또 아주 나쁜 세력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불안감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지금의 긍정적인 분위기 워낙 좋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 상승한다 쪽에다가 사람들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의외의 하락이 나왔을 때 그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분명히 제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기대감이 주가에 강하게 반영됐을 때 물론 좀 조심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궁극적으로는 대선 이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계속적으로 녹아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우려감을 기반으로 하는 종목들이라면은 분명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포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종목별로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내수 부양의 의지를 따라서 일단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중소형 내수주들 쪽으로 계속적으로 순환매,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순환매를 둔다라면은 지수 대비해서 내가 수익을 그동안 못 냈다라고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좋은 기회로 사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식에 대한 뭐 관심이 몰리고 있는 이 코스피 사상 최고치 관련돼서 분석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인터뷰 개수가 좀 많습니다. 좀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준비해드릴 인터뷰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바로 강원도 산불 얘기입니다. 현재로서는 산림 방문객의 실화가 아니냐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다고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큰 손실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가치가 100조가 넘는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강원도 특히 이 주요한 산림들이 모여있는 곳이어서 더 걱정이 많습니다. 또 문제는 이러한 산불이 생기기 직전에 강원도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정확히 경고한 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났고 또 지금 진화에 애를 먹고 있는 것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 전문가 연결해서 잠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소방방재학회장이십니다. 강원대 소방방재센터장 정영진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주말 지나면서 좀 잡혔다 이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 헬기도 한 대 피해를 입어서 인명피해도 있었던 상황인데 진화가 좀 어려워 보여요. 왜 이런 걸까요? 그게 이쪽 그 강원도 쪽에 그 산림 분포가 네. 그 소나무가 주로 있다 보니까요. 네네. 이 소나무는 그 이 화재에 그 상당히 그 취약합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낙엽 부토들이 이제 많이 쌓여 있고. 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연료 채취를 위해서 이 낙엽을 긁어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쌓인 낙엽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시 한번 불을 또 점화시키는 것이죠. 점화시키는 것이죠. 그게 이제 1차 그 화재가 강했을 때는 이제 일단 이제 화재를 진압하지만은 네. 오히려 그 바람이 잠잠할 때에 네. 그 부토나 낙엽 또 솔방울 이런 데 그 축적돼 있던 그 열들이 네. 불씨를 보유하고 있다가 재점화하는 그 좋은 그 조건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제2차 발화가 되는 것이죠. 네. 결국은 불을 일단은 솟아오르는 불을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꺼도 그 깔려 있는 뭐 여러 가지 부토나 낙엽, 솔방울 이런 것에서 또 쉽게 바람에 따라서 불이 시작된다.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유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산림청 산림과학원에서도 이 강원도 특히 강릉 지역과 뭐 여러 가지 동해안 지역의 어떤 산불, 대형 산불을 이미 경고를 한번 했거든요. 4월 28일 자료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큰 재난 규모의 화재가 커지고 있습니다. 좀 대책 부문을 한번 그래도 노력하고들 계시지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기관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상당히 그 열심히들 그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의 만약에 실화라면은 네네. 가정한다면은 아직도 그 일반 국민의 그 시민 의식이 좀 낮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 혼자는 괜찮겠지, 나만 괜찮겠지 하는 그 아직도 그 안전 불감증이 아직도 그 여체 그게 좀 개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산림청 산하기관 자료에도 보면 산불 위험 지수라는 게 있고요. 이게 아주 높다 이제 이렇게 예보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뭐 예방 조치들이 좀 달리 취해질 수 있는 건가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어떻게 달리 취한다고 해도 이 일반 그 시민들이 네. 그 인식하든지 따라주든지 해야 되는데 네네. 그게 정부에서 어떤 그 지시나 계도 이런 것들이 국민들하고 이렇게 당장 그 피부에 닿지 않거나 네. 또는 무관심하거나 네. 이런 상황이 그 계속된다면은 이게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그 난관에 봉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은 아무리 지금 그 지역에 이런 대형 산불이 날 수 있다 경고해도 또 그거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거나 또 그걸 무시하는 어떤 이 실화를 일으킨 분이 계신다면 이게 속수무책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화가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마치 속살에서 불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좀 어떤 방법들 지금 더 동원해야지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그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헬기 타고 가서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그 이 큰 불을
잦게 하거나 이런 걸 하고 있지만은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제 주로 이제 계곡 쪽에 낙엽이 쌓인 곳, 그다음에 부토가 많이 있는 곳, 그다음에 또 솔방울 같은 것들이 또 많이 모여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주로 이 계곡 쪽으로 해서 이 불씨를 찾아내서 좀 어렵지만은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어떤 이 성과에 또는 또 실적에 집착하시지 마시고, 네네. 좀 아주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소나무 군락지가 이제 많은 곳에 이제 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네. 소나무의 테르핀이라는 그러한 휘발성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주로 이제 솔잎에 또 이제 솔방울에 이제 테르핀이라는 휘발성 물질이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일반 이 나무들하고는 다르게 네. 화재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은 이 뭐랄까요, 이 물조리개 같은 이 개인 소화 장비를 갖고 올라가셔서 불을 끄시던데요. 보니까 이 농약을 주는 것 같이 이렇게 네네네. 펌프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휘발성이 높은 그런 소나무의 어떤 화재나 소나무의 잔불 이런 것들은 그런 방식으로 그냥 할 수밖에 없나요? 아니면 또 다른 좀 대안이 있는 건가요? 지금 글쎄 현재로는 특별한 네. 대안을 네. 찾기는 어렵고요. 좀 그렇습니다. 계절적으로도 또 이렇게 지금 약간 방심한 사이에 네.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건 좀 상당히 특별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네. 공무원들도 휴일도 또 반납해가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했는데 상당히 이 관리자 입장 쪽에서 보면은 좀 참 불가항력적이다.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피해가 빨리 줄어들어야 될 거예요. 국가 살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해 줬지만은 이렇게 위험 지수를 얘기하고 정확히 이런 지역이 위험하다라고 예보를 해도 이게 전달되지 않거나 혹은 제대로 대처되지 않으면 이런 지금 재난이 생기는 건데요. 앞으로 좀 이런 기구나 제도 혹은 서로 간의 어떤 소통 혹은 홍보 이런 측면에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제 국가적으로다가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컨트롤 타워 얘기를 제기하는데요. 네네. 지금 현재 국민안전처에 속해 있는 소방청을 독립해서 지휘 체계를 일사라볼라 시키고 네. 이렇게 해서 어떤 독자성을 부여하고 그 대신 이제 책임을 충분히 이제 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시각을 다투는 시급을 다투는 이런 사건에서는 또다시 이 컨트롤 타워의 문제, 또 효율성의 문제, 독립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원대학교 소방방재센터장 정영진 교수, 한국소방방재학회 회장이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네, 한 주간의 든든한 시작을 알리는 생생장바구니 절대 빼고 지나갈 수 없죠. 인터뷰가 많아도 이 코너는 꼭 진행돼야 됩니다.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버이날 오늘 카네이션 혹시 달아드리셨나요? 네, 이제 달아드리려고 집에 가려고요. 예, 자, 이 카네이션도 원산지 표시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무심코 지나가기 쉬운 이 꽃들도 사실 다 국산과 수입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분명하게 국산인지 수입인지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네. 대상이 화훼 공판장을 포함한 꽃 수입 및 도소매 업체에 해당돼요. 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수입이라든지 원산지를 속이면 단속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마침 가정의 달인 이번 5월을 맞아서요. 화훼류 원산지 둔갑 우려에 따라 농관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주요 품목은 카네이션을 포함한 장미, 튤립과 같은 꽃이에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한 후에 국내산으로만 표시하여 판매하면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예, 이게 뭐 중요하겠나 싶지만 또 부모님 가슴에 국산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또 속이면 안 됩니다. 경제적 편익이 있을 테니까요. 네, 자, 맞습니다. 예, 이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하시거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부정유통이다 의심되시는 경우 그렇게 하시고요. 네. 뭐 TV에 다시 계란값 오르는 걱정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기 사건까지 생기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SBS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처럼 계란이 귀한 때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몇 억씩 사기치는 3인조 일당이 있다고 하네요. 네. 계란이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해서 판 뒤에 입금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을 씁니다. 수법이 상당히 교묘하고 동종업계 사람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기를 친다니까요. 계란 도소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을 악용하는 것, 이게 지금 범죄자들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유통업계 신분들도 오랫동안 그 일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속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그렇죠. 먼저 사기 일당이 계란 유통업에 계신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물량이 좀 남는다고 한대요. 네네. 요즘 같은 때는 공급이 특히 어려우니까 이런 연락이 오면 대부분 구매 의사를 표하십니다. 네. 그리고 계란을 운반할 화물 차량을 보내면 차를 큰 공장에서 계속 빙빙 돌리면서 시간을 끌어요. 네. 그리고 차주에게 곧 계란을 실을 테니 우선 먼저 싣고 있다고 구매자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 네.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계란 곧 실을 테니까 뭐 예 알겠어요 이러고 전화하시겠네요. 네, 그렇게 돼요. 이 구매자는 또 화물차주의 전화를 믿고 돈을 입금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행각입니다. 네. 심지어 화물차주의 핸드폰 번호를 도용해서 다른 구매자들에까지 전화에 입금을 유도하기도 했죠. 참 정말 이런 사기 범죄 보면 이 머리를 좋은데 왜 안 쓰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나 이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이 화물차 운전자를 믿을 것 같아요, 주로. 네, 그렇죠. 이 사기 일당이 운전자가 처음 출발할 때 신분 확인을 위해서 핸드폰으로 문자를 하나 보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인증 번호를 불러달라고 해서 이 차주가 불러주면은 어플을 통해서 핸드폰 번호가 바로 도용이 됩니다. 아, 네. 이거 정말 치밀하다 못해 정말 예, 되게 무서운 상황인데요. 그쵸? 동종업계 사람들만 아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네, 게다가 계란이 25톤 트럭에 몇 판이 들어가는지 하루 도매 가격 시세가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서요. 업계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정말 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네. 꼭 물건을 눈으로 확인하시고 입금하셔야겠습니다. 예, 저희도 이 도소매업이나 음식업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듣고 계신데요. YTN 라디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농수산물 가격 동향도 알려주셔야겠네요. 네, 이번 주에 가격이 올라가는 품목은 청피망과 대파입니다. 청피망은 5월 황금 연휴가 끝나면서 학교 급식업체 납품 수요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요. 수요가 증가하면서 청피망 가격이 좀 오르겠고요. 대파는 얼마 전까지 주 출하 지역이 전남 신안과 영광 쪽이었는데 이제는 중부지방의 구리와 여주로 교체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공급 물량이 불안정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하겠어요. 네, 좀 주머니 걱정 덜어주는 내려가는 품목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반면에 다다기 오이와 열무 가격은 떨어지겠습니다. 네. 다다기 오이는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출하 지역이 꽤 확대되었는데요. 충남 천안에서부터 충북 진천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공급 물량이 증가해 가격이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생각보다 더 빨리 더워지고 있잖아요. 네네. 오이가 갈증 해소와 이뇨 작용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때 드셔도 좋겠고요. 네. 햇볕에 손상된 피부에다 오이를 붙이면 간단하게 피부 관리 가능하십니다. 네, 등산할 때 배낭에 오이 하나씩 넣어 가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네, 이 여성들 피부에도 그렇고 열무도 건강에 좋은 음식이죠? 네, 열무도 요즘 같은 때가 또 생육에 적합한 온도예요. 출하 지역도 확대되면서 경기도 고양과 포천에서 공급 물량이 살짝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번 주 가격 좀 떨어지겠고요. 열무의 어원은 여린무라고 해서 잎이 연하고 맛있다는 뜻인데요. 열무하면은 보통 열무 김치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네. 이 비빔밥이나 국수, 된장국에 넣어서 요리하셔도 참 좋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도움되는 소식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저희가 인터뷰 개수도 조금 늘렸는데요. 좀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공정사회, 숨가쁘게 달려가도 모두가 같은 기회를 얻는다면 기분 좋을 텐데요. 5540님은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공정사회를 위해서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라고 지적해 주셨고요. 8735님은 요즘 취업난이죠. 사람 뽑을 때, 또 공공기관에서 계약직 뽑을 때 역시 공개된 장소에서 좀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칼 같은 지적들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생생경제는 없고요. 모레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